안녕하세요. 네, 유진 변호사입니다. 연말이면 연말 분위기가 좀 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매일 확진자가 7,000명 이상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연말 분위기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항상 건강 올해 말까지 계속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폭력 민사소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죠. 학교폭력 신고, 두 번째가 형사 고소, 세 번째가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학교폭력 피해자면 가해자가 나한테 가해행위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민법 제750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나를 때렸거나 나를 따돌림 시켰거나 나의 돈을 뺏었거나 심부름을 시켰거나 이런 것들이 다 형법상의 책임을 묻게 되기도 하지만 민사상의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해 학생 측에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형사소송과 헷갈려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니면 전화로 학교폭력 소송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 소송이 형사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어요. 그 구별을 잘 못하시는 거죠.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해서 가해 학생한테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에 나와 있는 일정한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처벌의 주안점이 있어요. 근데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금전 청구하는 겁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거죠. 형사와 민사가 전혀 그 목적이 다르고 절차도 다르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민사소송의 상대방 누구인가? 당연히 가해 학생이 되겠죠. 근데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해 학생의 부모가 될 수 있느냐? 통상은 가해 학생의 부모 또한 저는 피고로 넣습니다. 학교가 국립이나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측의 어떤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학교 측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 측이. 근데 통상은 들어가는 게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는 왜 들어가느냐?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한테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 양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 넣는 겁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두 번째로, 관할 법원이 어디인가, 어디에다가 소장을 제출해야 되는가. 원칙은 항상 민사소송에서의 그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죠. 대부분 학생들도 그 학교 근처에 사니까 그쪽으로 배정을 받았겠죠. 좀 쉽게 생각하시면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청구의 내용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제 민사소장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주요한 문장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뭘 청구하는 건지를 나타내는 문장인데 그걸 이제 청구 취지라고 합니다. 청구 취지가 있고 그 밑에는 청구 이유라고 해서 왜 이러한 청구 취지의 내용을 청구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와요. 예상이 되시죠? 학교폭력 언제 나한테 가해를 했고, 그래서 나한테 언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발생한 양은 어느 정도 되고, 그거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비용이 들었고, 이런 내용을 쭉 적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관계를 나열한 다음에 나한테 발생한 치료비, 이미 발생한 치료비를 기왕치료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도 있을 수 있죠. 어디가 부러졌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내가 힘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1년 동안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가 있겠죠. 이걸 향후 치료비라고 합니다. 내가 이러한 행위를 당함으로써 내 정신적으로 힘든 게 있을 수 있겠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위자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일실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해서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 능력이 100%라고 하면 내가 장애가 남았으면 이게 70, 60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 능력이 떨어진 비율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보통 이제 65세 정도로 보는데 그때까지의 노동 능력 상실률을 계산해 갖고 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학폭 사건으로 인해서 내 신체에 굉장히 큰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일실이익까지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치료비, 위자료, 일실이익 이 정도를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비와 일실이익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습니다. 뭐 치료를 받았으면 영수증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위자료 부분은 말 그대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거는 항상 적당하게 위자료도 넣고 그것을 포함한 청구 취지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구 취지 관련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소액 사건, 일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청구 취지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사건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일반 사건은 3천만 원 이상인 사건을 의미를 합니다. 솔직히 겉보기엔 똑같아요. 그냥 이제 변호사들 내부적으로만 조금 다른 거지 그냥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른 것들이 있긴 있죠. 아주 디테일하게 뭐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쓸 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좀 다른데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뭐 크게 다를 건 없다. 소요기간 많이 여쭤보십니다. 소요기간 인사소송 같은 경우는 통상 한 6개월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좀 더 치열하게 항변을 한다라고 하면 한 2-3개월 정도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통상 6개월에서 한 8개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는가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닙니다. 혼자 하셔도 됩니다. 모든 소송은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변호사님이 알아서 재판 출석도 하시고 소송 관련해서 서면도 다 접수하시고 하십니다. 본인이 하신다고 하시면 재판 출석도 직접 하시고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서면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조금 다르고요. 변호사 선임비도 많이 물어보세요. 어쨌든 액수가 가장 중요하죠. 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청구 취지가 아주 적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3천만 원 이상의 아까 얘기했던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상 500만 원 정도는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민사소송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사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액수가 많이 커질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주 2-3주 정도의 가벼운 폭행이나 상해 사건 그 다음에 무슨 공갈 사건, 강요 사건, 뭐 명예훼손 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상 굉장히 내가 큰 금액을 받아야지 라고 기대를 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사에서 굉장히 큰 액수가 인정되는 거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다만 저한테 이제 민사소송에서 의뢰를 하신 분들은 첫 번째로는 어쨌든 가해 학생으로 하여금 민사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게 하고 싶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판정을 받고 싶다. 이런 부분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제대로 꼬집고 약간 상대방을 더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도 있고 응징하려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 법원으로부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말끔하게 판단받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정으로 많이 회부를 시켜요. 조정에서 비단 돈 문제만 아닌 다른 것들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앞으로 접근 금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비정형화된 것들을 조금 가해자 측이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많이들 진행을 하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은 민사소송 관련해서 많이 듣는 질문들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